아버지, 지수가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그 순간 기환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가 기환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기환은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 저 코, 저 걸음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은 작은 원룸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쌀을 씻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조용한 저녁 시간을 채우고 있었죠. 6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를 가진 기환은 2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줄곧 이런 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기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김치 조금, 그리고 계란 후라이. 2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메뉴였죠.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준호는 기환이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준호 때문에 기환은 요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응, 밥 먹어라. 내 것도 차려놨다. 기환이 대답했죠. 준호가 방에서 나와 밥상에 앉자 기환은 조용히 밥을 떠주었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런 고요한 저녁 시간이 기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집안과 상견례를 좀 빨리 해야겠어요. 결혼식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될 윤지수는 참하고 싹싹한 여자였어요. 몇 번 만나본 기환도 마음에 들어했죠.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 집안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 상견례를 해야지. 근데 지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기환이 물었습니다. 회사원이셨대요.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수 말로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시래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기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숨 돌리게 생겼지. 애가 장가도 가고 앞으로는 조용히 밥이나 짓고 살아야지.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공장 반장으로 일했던 기환은 정년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이었지만 이제 아들도 장가가고 나면 정말 홀가분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편해지시겠네요. 결혼하고 나면 저도 독립할 거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 혼자 살림 감당되겠어? 신혼 때는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기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수도 직장 다니고 있고 저도 이제 과장이 됐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앞날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막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준호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언제 상견례 하기로 했어? 기환이 물었습니다. 결혼식 전날로 하자고 했어요. 지수 아버지도 그때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기환은 속으로 궁금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자신과 나이가 비슷할 텐데 어떤 인생을 살아온 분일까?
처음 만나는 사돈과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아버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지수 아버지도 좋은 분이실 거예요. 준호가 기환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말했습니다. 부담은 무슨, 그냥 궁금해서 그래. 기환이 대답했어요. 밥을 다 먹고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기환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시간들이 이제 곧 끝나게 되는 거였어요. 외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잠시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도 경비실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저녁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될 테니까 조금 더 조용한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준호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준호의 표정이 어딘지 복잡해 보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상견례 날짜가 바뀌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수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 다니시느라 바쁘셨대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로 미루자고 하시더라고요. 기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니고 정기검진 받으시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하신 거래요. 지수가 걱정해서 그렇지 크게 문제 없으시대요. 준호가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도 요즘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날이 많았거든요. 결혼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기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간다. 기환이 답하며 방에서 나왔어요. 부자는 함께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환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20년 동안 이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거든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수 아버지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준호가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지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기환을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수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겠구나. 기환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 왔어요. 교통이 좀 막힌대요. 지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기환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기환과 비슷하고 머리가 반백인 남자였어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아버지. 지수가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그 순간 기환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가 기환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기환은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 저 코, 저 걸음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윤재철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환은 멍하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맞잡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꽉 쥐었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왜 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아, 네, 김기환입니다. 기환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철도 기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준호와 지수가 눈치를 채고 얼른 자리에 앉자고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기완은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윤재철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의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젓가락 잡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완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고요. 기완이 답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완은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 이 사람의 표정,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윤재철이 기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정 꾸리길 바라죠.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완이 답했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기완은 또다시 손끝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기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기완은 일어나서 구석진 찬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완의 손이 멈춘 것은 1979년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아이의 기록표가 있었어요. 기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기록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재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기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죠. 기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든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1979년 그때 자신은 겨우 25살이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나이였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완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기 싫었는데 기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1978년 가을이었습니다. 기완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의 22살 된 여자였죠. 순이는 근처 공장에서 일했고 기완과 순이는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이 길로 다니시네요. 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응, 공사장이 여기 있어서. 아가씨도 매일 보이던데. 기완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기완은 순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비록 월세방 하나를 겨우 얻어서 살았지만 둘이면 충분했어요. 1979년 봄 순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완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기완아, 우리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보자. 순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인데. 기완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아버지,
지수가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그 순간 기환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가 기환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기환은 가슴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눈, 저 코, 저 걸음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윤재철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환은 멍하니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맞잡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꽉 쥐었어요.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까? 왜 이 사람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아, 네, 김기환입니다. 기환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윤재철도 기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준호와 지수가 눈치를 채고 얼른 자리에 앉자고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기환은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윤재철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의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젓가락 잡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환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장에서 일했고요. 기환이 답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기환은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 이 사람의 표정,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윤재철이 기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가정 꾸리길 바라죠.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기환이 답했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기환은 또다시 손끝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기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윤재철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눈빛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기환은 일어나서 구석진 찬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환의 손이 멈춘 것은 1979년에 찍힌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고아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아이의 기록표가 있었어요. 기환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기록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재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기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고아원에 맡겼던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말이죠. 기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손에 든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1979년 그때 자신은 겨우 25살이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나이였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기환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하기 싫었는데 기환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1978년 가을이었습니다. 기환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순이라는 이름의 22살 된 여자였죠. 순이는 근처 공장에서 일했고 기환과 순이는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이 길로 다니시네요. 순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응, 공사장이 여기 있어서.
아가씨도 매일 보이던데. 기환이 수줍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기환은 순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비록 월세방 하나를 겨우 얻어서 살았지만 둘이면 충분했어요. 1979년 봄, 순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환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기환아, 우리 아이 낳아서 잘 키워보자. 순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이인데. 기환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선생님, 이게 확실한 건가요? 기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부자관계가 맞습니다. 의사가 답했어요. 기환은 병원을 나와서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며느리의 아버지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제철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기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윤재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야 할까요? 준호와 지수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결혼이 망가질까요? 기환은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그날 밤 기환은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제철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잠들 수 없는 밤을 또 맞이해야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환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윤재철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기환은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들었죠. 이제 정말 조용해졌구나. 기환이 빈집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지수 아버지도 함께 하시기로 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환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재철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꼭 가야 하나? 기환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양가가 가끔 만나서 식사하는 게 좋잖아요. 지수 아버지도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호가 답했습니다. 기환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기환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준호와 지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신혼생활은 어떠냐? 기환이 웃으며 물었어요. 좋아요. 준호가 생각보다 집안일을 잘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잠시 후 윤재철이 나타났습니다. 기환은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전보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기환 씨. 윤재철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환이 겨우 답했어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지만 기환은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윤재철을 쳐다보게 되었거든요. 기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재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기환이 답했어요. 혼자 사시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겠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드세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기환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윤재철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서 익숙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윤재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환은 숟가락을 놓고 윤재철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지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 저를 입양해 주셔서 잘 자랐어요. 그분들이 제게 재철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철이라는 이름, 바로 자신이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혹시 본래 이름이 따로 있었나요? 기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재철은 기환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고아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를 맡기신 분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윤재철이라고.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재철이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꼭 잘 자라기를 바란다고 하셨대요. 기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기환이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데 윤재철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잠시 밖에 나간 것 같았어요. 기환 씨,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기환이 답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부터 계속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재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환은 윤재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40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혹시 젊은 시절에 서울 중구에 사셨나요? 윤재철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기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실 제가 그 동네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환 씨를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숨이 막혔습니다. 윤재철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혹시 그때 저를 고아원에 맡기신 분이? 윤재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윤재철이 기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환 씨, 아니 혹시 윤재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기환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기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환은 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에서는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윤재철과 지수 앞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까부터 이상하셨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거든요. 준호야, 앉아라. 아빠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기환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아서 기환을 바라봤어요. 아빠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기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너에게 형이 있어. 기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요? 무슨 소리예요? 기환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사진을 봐라. 1979년에 찍은 사진이야. 기환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흑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기환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기가 누구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의 형이야. 윤재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기환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윤재철이요? 지수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그래. 맞다. 기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환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만난 순이와의 사랑, 재철의 출생, 순이의 죽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럼 제가 장가간 집 아버지가 제 친형이라는 거예요? 준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받아봤어. 확실해. 기환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가 친형이라니. 그럼 지수는 제 조카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기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농담이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농담할 일이 아니야. 아빠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기환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결혼 전에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빠도 상견례에서 재철이를 보고 나서야 알았어. 그 전까지는 몰랐다고. 기환이 해명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알았으면 그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기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기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수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걸 아빠도 모르겠어. 그래서 너에게 먼저 말한 거야. 기환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은 조카였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지수는 아직 몰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 재철이도 확실하게는 모를 거야. 하지만 아까 보니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 기환이 답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지수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환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기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왜 갑자기 먼저 와요?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수는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남편이 사실은 사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수야, 앉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수가 불안해했습니다. 기환은 일어나서 지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수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기환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 기환이 답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제 사촌 오빠였던 거예요? 지수야. 준호가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환은 지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지수야,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잘못했어. 기환이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기환이 답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수야. 준호가 불렀지만 지수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기환과 준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수가 집으로 돌아간 후 이틀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기환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셋째 날 아침 기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재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기환 씨, 저 윤재철입니다. 시간 있으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재철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기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요. 이 시쯤 어떨까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환이 답했어요.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기환은 이미 공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40년 만에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윤재철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기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에게 들었습니다. 윤재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기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윤재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린 시절 자신을 닮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의심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기환이 답했습니다. 윤재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혼식 때도 이미 알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기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그때 버렸어요? 윤재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환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순이가 죽고 혼자 남겨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말이에요. 살 수가 없었어요. 너를 보면 더 죽을 것 같아서. 기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말했죠?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랑 너무 닮아서.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환이 답했습니다. 윤재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 왜 저를 고아원에 맡겼는지. 기환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재철이 갓난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기환이 사진을 윤재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윤재철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저군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네. 그때 너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웃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기환이 말했습니다. 윤재철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기환이 답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기환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찾아가겠어요? 버린 주제에. 그리고 너희 입양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친부모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기환은 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이름이 김순이였군요. 저와 닮은 점이 있나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그리고 웃는 모습도. 순이도 너처럼 따뜻하게 웃었어요. 기환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눈을 마주쳤습니다.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준호와 지수가 너무 힘들어해요. 기환이 답했습니다. 지수도 많이 충격받았어요. 이틀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수는 없었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환이 물었습니다. 윤재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일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철은 기환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연이 있어서 만난 사이니까 천천히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무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기환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그리워하셨나요? 윤재철이 물었습니다. 기환은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워했어요.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윤재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저도 부모님이 그리웠어요. 특히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윤재철과의 만남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기환은 조심스럽게 윤재철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지수는 처음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을 받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정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기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 기환이 물었습니다. 지수와 계속 같이 살기로 했어요. 사랑으로 만난 사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헤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너희가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 다만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 기환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수 아버지, 아니, 제철 삼촌과도 자연스럽게 지내보려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기뻤어요. 한편 윤재철도 지수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차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희도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준호에게 삼촌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수가 윤재철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추석이 되었습니다. 기환은 혼자 명절을 보내려 했지만 윤재철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기환 씨, 추석인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차례 지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기환이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끼리 함께 있어야죠. 준호와 지수도 오기로 했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기환은 망설였지만 결국 윤재철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의 집에 가는 것이었어요. 윤재철의 집에 도착하니 지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기환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인데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윤재철의 양부모님 영정 앞에 음식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윤재철이 기환에게 말했습니다. 기환은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잘 키워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재철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환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어요. 숫자 계산하는 걸 좋아해서요. 윤재철이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기계 만지는 일을 했는데. 기환이 말했습니다. 성격이 좀 다르네요. 윤재철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성실한 건 닮은 것 같아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기환과 윤재철은 베란다에 나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기환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만나면 좋겠어요.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윤재철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무리하지 않겠어요. 기환이 말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나왔습니다. 아버님들 사진 찍어요. 기념으로요. 사진? 기환이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특별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환과 윤재철, 그리고 준호와 지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찍기 직전 기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컸다. 아들. 윤재철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사진기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가 함께 있는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그날 저녁 기환은 집에 돌아와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지만 피도 결국은 기억을 남기더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환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철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같이 식사해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기환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아들. 이제 기환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동안 함께 키운 준호, 또 하나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재철이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만났지만 둘 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기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준호와 지수가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재철이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환의 가족도 그랬어요. 피는 기억한다는 말처럼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